한동훈 대표 사과를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전단의 문제보다 이게 후단의 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단계 개시면 놔두고 진상조사 하라 그래. 우리 가족이 했는데 오빠랑 와이프 뭐 이렇게 가족들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끝날 문제예요. 도베르만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받아. 전도가 짜친 놈이라 그래. 근데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도망 다녀요. 그때 한 번 소나기를 피하려고 더 큰 화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장동혁 대표 팬이냐고 하잖아요. 저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고소한 것 때문에 언중이 갑니다. 손배소 5천만 원 돌았어요. 제가 무슨 장동혁 편을 들겠어요. 11시에 지금 이거 녹취록 뽑아갖고 가야 돼요. 겁나 피곤해요. 근데 왜 고소했어요? 기억나시죠? 허경영 정무비서가 관악갑에 당협위원장 한 거 이렇게 제가 썼거든요. 그 제가 기사 쓰고 3시간 만에 잘랐어요. 근데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지금 언중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일 제가 가야 됩니다 거기. 아니 그렇게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국민의힘에서 네. 기자들이 그 기사 좀 쓴 거 가지고 그냥 다 잘라붙어서 고소고발하면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장동혁 앞뒤가 안 대표를 맞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나 좋아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지. 네, 제가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있죠. 제정신 아니라 생각해요. 기습제명 네. 새벽에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좀 모양새는 그랬어요. 제가 봐도 아니 그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무적으로 조금 그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아니 저는 이제 낮에 정상적으로 그냥 정상적인 뭐 소위 말해서 보통 낮 시간에 보도자 뿌리니까 기자들 출근한 시간에 뿌리고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이렇게 윤민우 위원장도 논란을 만들면서 이상하게 또 그 8페이지 그 중에 한 제가 봤을 때 한 3페이지는 자기 얘기든만 자기 공격했다고 메신저 공격에 대한 막 해놓는 거예요. 근데 왜 새벽 1시에 나온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지시했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왜 그 시간에 지시했나요? 빨리빨리 처리합시다.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사형 선고가 나올 것 같으니까 오늘 중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걸 어느 정도 좀 물타기 하면서 물타기. 한동훈 대표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아, 그렇지. 그걸 좀 네. 미루고 싶지. 한동훈 대표에게 좀 책임을 미루고 싶어 해서 음. 이걸 같이 좀 터트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1타 3피 1타 3피. 일단 한동훈을 제거하려는 작전이었잖아요. 원래부터가. 그렇죠. 원래 있었죠. 한동훈이 제거가 됐죠. 두 번째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한담해.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내부에 있는 많은 중진들이나 이런 의원들이 만만치 않은데 예를 들면 싸우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형이 안 나올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특검이 무기징역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사형이 나온 상황이면 오늘부터 계속 거기에 시달릴 거 아닙니까? 그쵸. 국민의힘은.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계속 이 단계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1타 3피. 아,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 네, 그렇게 뭐 다 얻을 거 다 얻었다. 근데 이제 이런 정치는 진짜 굉장히 더러운 정치죠.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당 대표로서 하면은 안 될 일이었고 당 대표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당 대표로서 나는 자격과 능력과 자질이 없다라고 자기 고백하는 것이 아니냐. 제명을 하면 안 된다. 아니면 아니 이런 문제를 계속 논란을 삼는 거. 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당은 통합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끌어와가지고 우리 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편인 사람을 발로 뻥 차버려요. 왜? 너는 나에게 옛날에 모욕감을 줬기 때문에. 옛날에 네가 나한테 최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그 통치 기간 동안 계속 문제 삼았던 거는 뭐냐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냥 본인 기분으로 술 먹다가 기분 나면은 그냥 중요한 결정을 해버리고. 그렇죠. R&D 잘러 이런 거. 2,000명 에이씨 그냥 그대로 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논리적인 체계적인 합리적인 상식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감정에 의한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장동혁이 그걸 좀 따라가는 것이 아닌가. 당대표라는 자리는 야당 지도자 자리입니다. 정치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쵸.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두 개의 오류를 다 수정해 나가고 단합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게 당대표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당대표라는 권한을 남용을 해서 전직 당대표를 쫓아내려고 그래요. 이거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됐고 정치를 저런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일단 예고가 됐어요. 그 국민통합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서 이기려면 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은 걸림돌이야.
걸림돌을 제거해야 그렇죠. 우리 당이 걸림돌을. 통합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통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우리 당의 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한동훈을 그냥 장애물을 제거해야지만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제 돌을 날렸고 저는 12일 날 인터뷰가 또 장동혁 대표 인터뷰가 더 재밌어요. 사건 본질은 게시판 글이 아니다. 이거 지금 게시판 글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래. 그럼 뭐냐 특정인이 여론 조작으로 정부 국정 장애를 일으켰다. 이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국정 장애가. 근데 이번 결정문 보니까 국정 장애 때문에 날렸어요. 따지고 보면 결론적으로. 네. 그럼 이게 뭐예요? 장동혁의 지시에 따라서 윤리위원회는 움직였어라고 자기 고백서를 쓴 게 결정문이 된 거니까 이건 그냥 윤리위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오더를 받아서 그 오더를 아주 잘 수행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오더가 새벽 1시가 장동혁 대표의 오더라고 얘기한다면 야 거기다가 또 예를 들면 프레임을 다시 또 묶어가지고 그냥 한 판을 다 정리하려고 하는구나. 말씀하신 제가 정치 진짜 잘못 배운 거죠. 절차적인 하자도 있잖아요. 어쨌든 윤리에서 결정을 내리려면 네. 당사자의 소명은 최소한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규에 보면 아니 그건 없는데 뭐 네. 강제 사항은 아닌데 그렇죠.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중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소명을 들어야 맞죠. 네, 전직 당대표란 말이에요. 그리고 논란이 많은 문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해명해봐. 소명해봐. 이게 맞지. 전날 그냥 모르는 전화로 문자 보내가지고 나올래 안 나올래? 안 나오면 말고. 이게 맞냐고요.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절차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저 죄송한데 실시간 댓글에 네. 이게 개와 가발 뭐 이런 식으로 10,000원 슈퍼챗. 네. 이분이 안녕하세요. 좌파 태극기. 제가 별명이 좌파 태극기거든요. 네, 제가 붙인 게 아닙니다. 제가 단계 게시판 이것 때문에 할 때 어떤 분이 붙여줬는데 좌파 태극기. 이종주 기자님 화이팅. 장 소장님, 김종욱님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네. 이런 것도 있네. 빠리라 TV? 네. 리정주 혼자 방송해라. 북한 사람 같은데. 리정주인데. 리정주 혼자 방송해라. 징성철은 한빠다. 난 또 언제 한빠 됐어. 한빠들한테 엄청나게 내가 지금 공격당하는데.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스포츠 10,000원. 그리고 스포츠 또 많아. 뒤집힌 마우스님. 어이구야 한동훈 훤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제가 사실 오랫동안 쫓아왔잖아요.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부분은 장 소장님 말에 10분 공감하고 100% 동의해요. 절차적 정의를 좀 더 세웠어야 되고 소명의 기회도 좀 많이 줬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차분하게 해도 된다. 다만 저는 이 부분이 있어요. 뭡니까? 그 시간이 윤리가 아니어도 한동훈 대표에게는 1년 3개월이 주어져 있었어요. 그동안 뭐 하다가 약간 이런 타박도 있거든요. 충분히 공론의 장에서 한동훈 전 대표 정도면 스피커가 센 사람입니다. 이번에 보셨죠? 네, 티조 나오고 그 방송 봤거든요. 시사인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티조 녹화 못하겠다고 막 때려엎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정도로 빅마우스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마이크를 주지 않아요. 사실은. 그 언론에 약간 편협적도 있어요. 우리도 있죠. 얘기 안 되는 의원들 잘 안 부르거든. 근데 이제 박지원 의원 나온다. 부르죠. 당연히. 근데 그건 언론도 이제 시청률 때문에 먹고 사는 이제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정도면 예를 들면 우리 질문한 게 나온다 하잖아요. 바로 자리 비워드립니다. 저희. 당연하죠. 네. 낮에 녹화라도 떠요. 그럼요. 네. 네. 근데 전화하면 한동훈 쪽에서 저 몇 번 부탁해도 안 나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아요. 지난 1년간 본인이 원하는 매차, 원하는 시간 찍어버리면 거의 90% 될걸요? 근데 그때는 뭐 하다가 지금 이제 윤리 나오니까 이래저래 말하는 거. 제가 이제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면 오늘 대한과 미래에서 그 의원들 네. 10몇 명이 합동으로 네. 윤리 제명 제고해야 된다고 성명서를 썼거든요. 네. 여기 무슨 줄이 있냐면 네. 이 주장 요거 하나만. 누구나 익명으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게 한 당원 게시판에 올린 글로 당원을 제명하는 조치는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반헌법적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동의합니다. 네. 전 동의해요. 저 동의해요. 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근데 보세요. 제가 한동훈 전 대표 맨날 입이 아프게 말씀드린다. 딱 하나만.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익명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익명으로 윤석열, 김건희 욕하세요. 아무도 뭘 안 합니다. 저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다 생각한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장성철 소장이 장땡땡이죠. 그러니까 익명을 하면 장 소장님 글을 장 소장님 써야지 제가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똑같아요. 김종 박사님. 네. 김땡땡으로 익명으로 당원인데 예를 들면 제가 갖다 쓰면 돼요. 쓰세요. 범죄죠. 범죄. 그러니까 물론 김 박사님은 동의해 근데 주지만 그게 지금 다 맞습니까? 다 드러났습니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까? 그죠. 그렇게 지금 이정주 기자님이 추측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똑같아요.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대표님 저를 고소하세요. 지금 이호성 위원장하고 지금 한패 먹은 겁니까? 제가 지금? 아니고 저는 좌파 기자입니다. 근데 뭐 얘기 보니까는 결정문을 2번이나 바꿨다잖아요. 네. 오전 10시 그다음에 오후 12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자신이 튕기는 게 없는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썼다가 보니까 제가 볼 땐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셧다운 돼가지고 다 드러났잖아요. 제가 봐도 한동훈 본인이 안 썼더라도 누군가 서로 알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100% 알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명확한 증거는 없어. 그냥 결정문에다가 맨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확인이 불가해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거다 얘기했다가 그다음에 요 확인 불가를 빼버려요. 그냥. 수사로 바뀔 거다. 그 만약에 앞에 거를 잘못 넣어버리게 되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제명을 처리했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가처분이 인용될 수 있을까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도 참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오도가 내려오니까 오도에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글 자체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했을 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 그래서 이거 나중에 잘못되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또 이 국민의힘 쪽에 있는 분들은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수사 들어가게 되면 걸릴 텐데. 뭐가 걸려요? 뭐가 걸리냐면 본인,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처분 하잖아요. 1번. 제가 딱 하나만 요약드릴게요. 오케이. 가처분은 엄밀히 말하면 본안 처분 전에 하는 처분이잖아요. 그래서 가처분 판사들은 법원에서도 에이스를 안 쳐놔요. 왜냐하면 이걸 빨리 심도 있는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가처분의 내용이 뭐냐면 징계 취소 소송이거든요. 네. 나의 당에서 지금 윤리위가 나에 내린 징계를 너무 시급한 사안이 있으니까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본안 들어가기 전에 판사가 이걸 봐야 돼요. 그럼 보세요. 지금 윤리위에서 징계를 한 이유가 있잖아요. 네. 징계를 한 이유가 있고 한동훈 대표는 그게 허무맹랑하다 이 소리 아닙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판사가 뭘 보냐면 그래? 한동훈 씨의 징계가 잘못됐어요? 그럼 쟁점을 한번 봅시다. 자, 쟁점 갖고 와봐. 1번. 거기 오늘 윤리에 보면 쟁점이 한 6가지 정도 있어요. 네.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근데 그 쟁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게 아까 말한 제가 명의도용 얘기했죠. 한 사람이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익명인데 A가 A 걸 쓰고 B가 B 걸 써야 돼요. A가 B, C, D, E, F 걸 쓰면 명의도용입니다. 이거 범죄예요. 범죄야. 드루킹이 이걸로 감옥 간 거예요. 사실은. 숫자가 좀 컸을 뿐이지. 요걸 지적합니다. 명의도용에 의혹이 짙다. 이거 첫 번째.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법원 판사 앞에 나가서 가처분 그 담당하는 판사 있죠. 물어봐. 명의도용 했어요? 아니 이걸 취소해 주려면 아니어야 되니까 그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도용 안 했습니까? 명의도용 안 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1년 3개월째 떠들고 있어요. 이게 결정문 내용과 똑같거든요.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못 할 거다? 못하죠. 왜냐면 못한다. 이렇게 하면 가처분에서 어떻게 되냐면 판사가 못 믿잖아요. 아 그래 신청을 하셨으니까 그냥 못 나가요. 나 아니다 이거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IP 까봐. 법원이니까 이게 명의가 누구였는지 까보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192 다시 한 거 있잖아요. 당무감사위에서. 그거는 당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못 간 거예요. 법원 까요. 아, 법원이니까 까야지 당연히. 법원에서 안 까면 어디서 깝니까? 마지막 최종 심판대인데. 그거 까죠. 그리고 두 번째 당 진상조사 방해 그 중단했다는 그 전화가 그 다음 날인가 그쯤에 당대표실에서 당직자한테 전화가 갑니다. 왜냐면 셧다운 되고 나서 아침에 이제 복구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당에서 서범수 사무총장이 제가 듣기로는 진상조사를 시켜요. A부터 Z까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이럴 리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욕설? 아니야 임마. 그 나쁜 놈들 잡아라고 시켜요. 그래서 당직자들이 진상조사에 착수를 하거든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전화가 와요. 이 진술을 저한테 한 서너 명이 해줬어요. 지금 이미. 당직자들이 자기 직장입니다.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화했다는 거. 아니요. 한동훈 당대표실에서 전화. 실에서. 그럼 왜 한동훈 전 대표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표실에서 전화한 사람이 수사하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독박을 쓰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 지시 없이 전화를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거 가처분 들어가잖아. 판사가 물어봐. 전화 누가 했냐? 나와 한 명. 전화 받은 놈 나와. 그날 그러면 넌 누구한테 지시 받았어?
가처분할 때 그 진실 밝혀져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돼요. 지금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런 일이 쉽지 발생한 않아요. 거잖아요. 가처분 신청이 어렵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하면 음. 100% 여기서 쇼부 난다고 생각해요. 진짜. 아니요, 국민의힘 승부 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법조인 출신들은 이미 그런 얘기 시작했어요. 아마 네. 해봐라. 되겠냐 그거? 예를 들면 다 그 수사해가지고 만약에 네. 본인인 게 나오게 되면 제명 처분 자체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처벌의 형중은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징계는 뭐 타당한 거 아니냐고 얘기할 수 있다는 근데 거죠. 본인이 썼다라는 것은 계속 부인하고 아니라고 하지만 네. 가족이 썼다라는 것은 인정해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명의도용을 그러니까 음. 가족이 그 A가 장인 장모가 직접 썼냐, 아니면 한 명이 아이디를 훔쳐다가 뭐 어쨌든 간에 허락하든 안 하든 한 명이 썼냐, 이게 아무것도 안 밝혀졌어요. 안 너무 밝혔어요. 말 안 하잖아요. 왜? 아니 초기소는 밝혔잖아. 아니 말 안 했어요. IP 2개로 5개 아이디가 돌려가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추정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말 안 합니다. 그게 사실 명의도용이거든요. 불리하다고 근데 생각이 이거 더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3자가 있으면 더 골 때려줘요. 그 이거 상황이. 큰일 나요. 왜냐면 제가 봐도 판례상 누가 보면 시켜서.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왜 저한테 그래? 예를 아니 들면. 박사님 예리하시네. 예를 들면 제가 1년 3개월간 이걸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해되시죠 이제? 예를 들면. 예. 우리 김종국 박사님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못 들어갑니다. 이거 저는 안 가지고 들어가요. 여론 조작 못 합니다. 네? 당원들 그냥 익명으로 쓰라고 그냥 다 거긴 다 욕설이에요. 게시판 다 욕이잖아요. 우리 지금 다 내 욕이잖아. 지금 여기 보면 3,200여 분이 그냥 내 욕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지 그러니까 마세요. 다 욕설이라고. 아니, 저는 욕해도 솔직히 이건 제 생각인데 뭐 개목거리든 소목거리든 알아서 하세요. 근데 본인이 쓰라고 본인이 써야지 왜 남을 시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 말씀엔 동의하는데 네. 야 이렇다고 제명을 시켜? 이건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요거는 전 동의해요. 그죠. 말이 안 되지. 그거는. 형량의 문제는 있어. 그러나 진실을 밝힐 의무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기회가 많았어요. 그동안 빼질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간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 동문서답하고. 근데 계속 저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한동훈 대표에게도 하고 거의 참모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만약 입장 정리하고 사과하고 넘어갔으면은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냐. 그럴 수 있죠. 당시에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쫓아내려고 막 작업한 거 아니냐. 결국엔 이 건 그쵸. 가지고 계속 쫓아내려고 한 거다. 이게 문제가 되고 3주 후에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 넘어간 거지. 아니었으면 그냥 한동훈 물러나라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대대적으로 뭐 구구 유튜버들 동원하고 문제 삼고 그랬을 거다. 근데 왜 거기서 입장 표명을 사과를 하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당 대표였을 때 어느 정도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되지 않았겠냐 그러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얘기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인들의 선택인데 그 선택이 보세요. 그래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선택한 그 결과를 보십시오. 이게 더 커진 거예요. 그렇지. 저는 그 싸게 막을 수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그때 막았으면 싸게 끊을 수 있었어. 그게 이거 같아. 김건희 조사 관련해서도 그렇죠. 윤이 대통령이었을 때 했으면 특검 그때 도입했잖아요. 솔직히 이거 개헌할 리도 없고 그렇지. 저는 민주당이 선거에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천만에. 2023년에 특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상으로라도. 그래서 뭉개. 원래 그렇잖아요. 여야 원내 수석 만나가지고 막 몇 번 뭉개고 하다가 특검 애매한 사람 받아. 근데 받긴 받잖아요. 그렇게 받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할 말이 없어. 특검 못 받아요. 특검 받으면 뭐예요?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건데 어차피 안 될 거였어요. 그건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인 판단이 과연 옳았느냐. 근데 한동훈 정치를 얘기하는 게 그렇잖아요. 본인이 발광체가 아니다. 반사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의제를 치고 나가가지고 잡아본 게 없어요. 론스타. 아니 론스타는 법무부 때 정무장관 때 한 거고. 그건 예를 들면 야, 정 소장님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거 친한에서 알아야 되는데 진짜 서운하다 진짜. 맨날 욕만 얻어먹어요. 네. 저는 장 소장처럼 이렇게 합리적으로 커버 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론스타가 합리적이었어? 아니 한동훈 대표 솔직히 제 단계 논리는 저는 1년 동안 취재를 해온 사람이잖아요. 제 앞에서 웬만하면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는 취재를 1년 동안 해왔다니까요. 그렇죠. 다른 걸 확인하고. 근데 이 기자님의 그 논리와 입장과 제 논리와 입장, 제 메시지랑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그때 그냥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별일 아닌 걸로 그냥 끝나고 넘어가고. 저도 그때 정리했으면 제가 이게 뭐라고 1년 동안 짜치게 이걸 따라옵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셧다운만 안 됐어도 이런 얘기 할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셧다운이 안 된 게 아니라 셧다운을 시킨 거예요 또. 진짜? 그거 모르세요? 몰라. 셧다운을 시켜요? 시켰다. 이것도 제가 야, 말씀드려요. 이건 뭐야 또 이건 또? 이게 결정문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1년 동안 쫓아다녔으니까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방송에서 볼 수 없죠. 이 해설 잘 모르니까 띄엄띄엄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의원들도
그 무슨 정치적 의견을 익명으로 할 수 있는 이 말 하잖아요. 이게 논점 이탈이에요. 익명으로 하는 걸 아무도 문제 안 삼는다고요. 하세요. 해. 근데 그럼. A가 A 거하고 B가 B 거 하라는 거지. 오케이. 우리는 익명 실명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이. 샷다운이 뭐냐면 네.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밤에 그 소위 말해서 그 극우 유튜버들 네. 저한테 좌파 태극기라고 붙여준 이 극우 유튜버들이 난동이 나요. 네. 그래서 한동훈 단계 게시판 이갖고 유튜브로 난리를 치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당에서 이게 문제가 될 것 싶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원래 이게 익명 게시판이잖아요. 장성철 소장님 하면 장땡땡으로 나와요. 맞아. 김종욱 김땡땡이거든요. 근데 거기 검색 때 김종욱이라 치면 나와. 예를 들면 뭔 짓이야 그게. 김땡땡인데 검색할 때 김종욱을 쳐버리면 김땡땡은 수천 명이잖아요. 근데 김종욱 박사님 글이 나와요. 그럼 사실상 검색 기능에서는 실명 게시판 같은 그런 진행이 되잖아요. 네.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그렇죠. 오류가 나니까 이거를 게시판을 다운시킵니다. 일단 수정한다는 명분으로. 자, 새벽 1시인가 다운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다시 복구가 돼요. 6시간 동안. 그러면 그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분만 복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냐. 그 사이에 진땡땡 한땡땡의 글이 몇백 개가 사라져요. 아 맞아. 그 삭제가 됐다. 한동훈, 네네. 진은정이라고 하는 동명이인일지 모르지만 그 진은정이 그 진은정일지 그 한동훈이 그 한동훈일지 아무도 몰라요. 왜냐면 오늘 그 윤리 결정문에 나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땡땡과 진땡땡의 글이 몇백 개가 사라집니다. 딱 그 글만 게시판에서. 그러면 관리자가 지금 이게 셧다운 관리자만 시킬 수 있거든요. 보세요. 글 쓴 사람은 자기만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셧다운 되는데 어떻게 접속을 하나요? 관리자가 지운 거야. 그건 더 이 글은 심각한 관리자가 지운 거예요. 그래서 윤리위에서 뭐라 하냐면 그렇다면 이 새벽 동안에 이 글을 지운 관리자가 나와라 이 소리야. 그 누가 됐든 간에. 누구겠습니까? 추론이 되죠. 누구야? 진상조사 중단시킨 사람이죠 지금. 야, 표적이 하나로 향하잖아요. 에이, 설마 그랬을까? 이 정도면 제명해도 되겠는데?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수사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이거 수사하자고 1년 내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일부러 증거물을 은폐하려고, 없애려고, 인멸하려고. 아니 무슨 의도인지 싸운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건 조사를 진짜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용해서 글 쓰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삭제를 시키고. 샷다운 된 동안에. 네, 그동안. 이상하죠? 그죠? 이상하니까 뭐냐면 우리는 이거 범죄를 단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상하니까 경찰 수사에 가보자 이거야. 응. 그래서 고소를 해라. 고소를 해. 예를 들면 장해찬 최고가 됐든 뭐 박민영 최고가 됐든 뭐 유튜버가 됐든 저가 됐든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고소하라 이 소리예요. 제 기사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 의혹을 처음부터 제기했거든.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IP 도용 한동훈 대표 쪽 가족이든 알바든 한 명 있었다. 제 기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허위사실이면 저를 고소를 하면 돼. 그러면 경찰로 갑니다. 지금 이심이 경찰 맞죠? 수사한다는데요, 지금? 수사를 했대요.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자료를 안 줬대. 안 예. 되지. 네, 안 근데 줬대. 그건 왜 고발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말하면 고발건은 제3자가 하기 때문에 네. 경찰이 직접 수사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당에서 버티고 있는 거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렇죠. 당사자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를 위해서 왜 그 개인정보 안 깝니까? 다 까줘요. 그러면 이정주 기자님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고소도 못하고 가처분 신청도 못할 거다. 못할 거다. 하면 어떡할래요? 하면요? 네. 아 만약에 저를 고소하잖아요. 제가 그 이렇게 표현한 건데 저를 고소해서 만약에 진실을 밝히는 응하신다. 제가 언론계 은퇴하겠습니다. 너무 뭘센 그것까지. 아 진짜로. 지금 네. 너무 안 과하게 되지. 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신에 저를 고소할 때는 무고죄를 들고 들어오셔야 돼. 그럼 한쪽은 정기 은퇴해야 되는 거야. 저는 확신하거든요, 사실. 아이 또뭘 분위기 딴 데 넘기죠. 알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굳이 뭐 이렇게 아니, 저는 그 정도로 자신 있다. 네. 자신 있다. 어. 제가 아무튼 고소하면 우리 시청자들에게 100만 원 뿌릴게요. 저에게 그냥 주시면 안 돼요? 아 100만 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고소하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고소를 하고 해야 되겠다. 네, 그 100만 원 저한테 고소하라고 50만 원씩 나눠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러네. 아까 말한 건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게 쉬운 사건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내막에 아까 제가 말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정말 대답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들이 몇 개 들어있어요.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제가 말한 거 있죠. 아까 그거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하나도 얘기 안 해. 왜? 기자들이 안 물어봐서 얘기 안 한 게 안 아닐까요? 그러니까 물론 안 물어본 것도 있지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안 물어봤으면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냥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이건 비상계엄 같은 거다. 이런 식으로 퉁치고 넘어갔나? 저는 그렇게 봐요. 아마 그것 때문에 사과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정확히 이 사건이 까지면 이건 추정입니다만 내가 어디에 걸리는지 정확히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증거를 또 인멸하려고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검사 시절에 했던 짓을 그대로 예를 들면 당대표도 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밝히게 되면 걸리는 거죠, 뭐. 그렇죠. 예, 추정상. 그리고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약간 그 한동훈 대표 사과를 왜 못한다고 생각하냐면 조금 이게 쪼아서 죄송하긴 한데 아니 본인이 좀 제가 야박할 수 있는데 본인이 만든 자업자득 한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처럼. 빨리 물러났으면 되는 거를 버티다가 저기 됐잖아요. 그것처럼 좀 야박할 수 있는데 왜냐 지금 사과하잖아요. 진짜 끝장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대로 작년 그쯤에 재작년 때 사과하면 전단의 문제보다 이게 후단의 문제가 더 큰 거거든요. 그냥 단계 개시면 놔두고 진상조사 하라 그래. 그냥 물 흘러가듯이 그냥 놔두고 나중에 봤더니 다음 날이나 뭐 일주일 정도 하고 상간에 우리 가족이 했는데 참 아빠랑 와이프 뭐 이렇게 그렇지. 가족들 열심히 하라고 했는데 참 죄송합니다. 끝날 문제예요. 그거 제가 들이다 물고 도베르만처럼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아무도 안 받아. 저보고 그렇지. 짜친 놈이라 그래. 야 그렇지. 당대표가 사과했는데 뭘 그렇게 하냐. 기사 찍어요. 근데 본인이 대답을 안 하고 도망 다녀요. 그때 한 번 소나기를 피하려고 더 큰 화를 부르게 돼요. 이제. 근데 오늘 이상하게 분위기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는 분위기고 장동혁은 잘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그쵸.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쵸. 아니 저는 네, 비율을 좀 맞춰야 돼. 그쵸. 그 맞죠. 비율을 좀 맞춰야 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별명이 좌파 태극기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오울동주를 하는 거 있죠. 태극기들이 저를 좋아해요. 왜냐면 와 진짜 한동훈 세게 공격한다. 왜냐면 사실 장해찬이든 박민영이든 이쪽에서 때리잖아요. 정파 때문에 때렸다 그래. 그치. 그렇잖아. 프레임이. 너네 그 윤어겐이 때린다는데 제가 때리면 좌파가 때린 거라서 약간 이 사람들이 신뢰도가 높아지죠. 예. 때려도 맞아도 저한테 맞아야 되는 거야. 예. 그리고 제가 지금 댓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장성철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좋아요 5,000개가 되면은 방송 중에 네. 제가 다음부터 방송 안 나오겠습니다. 아유 안 되죠.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제가 하차할 테니까 좋아요 5,000개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좋아요 5,000개 되면 네. 저희가 출연료를 5만 원씩 더 드릴게요. 진짜? 제가 돈. 감사합니다. 예. 아니 소장님이 소중한데. 아니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선택과 정무적인 판단은 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다. 아쉬워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네.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 구원투수처럼 또 나타나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 시사방송 아이템에서 계속 잡혀야 되냐. 그죠. 왜냐면 오늘 아침에 보면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있었잖아요. 한동훈 이거 없었으면은 맞아요. 그냥 윤석열 사형 그다음 민주당 거는 김병기 뭐 이렇게 압수수색 강선호 막 이렇게 김경 이렇게 갈 뻔했다고. 맞아요. 근데 이쪽이 사이즈가 2배가 더 커졌어. 거의 뭐 한 80%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이 어려움에 처하면 안 돼. 내가 구원해줘야 돼. 야 이건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스파이예요? 중간중간 계속 그랬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스파인 거예요. 민주당을 위한 스파이? 정말 참 한심하다. 그리고 장동혁은. 여러분들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저보고 아까 말씀하신 농담했지만 장동혁 대표 팬이냐고 하잖아요. 저 내일 장동혁 대표가 고소한 것 때문에 언중이 갑니다. 손배소 5천만 원 돌았어요. 제가 무슨 장동혁 편을 들겠어요. 11시에 지금 이거 녹취록 뽑아갖고 가야 돼요. 겁나 피곤해요. 근데 왜 고소했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기억나시죠? 허경영 정무비서가 관악갑에 당협위원장 간 거 그 이력차 썼거든요. 그 제가 기사 쓰고 3시간 만에 잘랐어요. 근데 악의적으로 기사를 썼다고 지금 언중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일 제가 가야 됩니다 거기. 아니 그렇게 그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시는 국민의힘에서 네. 기자들이 그 기사 좀 쓴 거 가지고 그냥 다 잘라붙어서 고소고발하면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제가 장동혁 앞뒤가 안 대표를 맞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아. 그러나 좋아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지. 네. 제가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이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장동혁 체제 있죠. 제정신이 아니라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 내가 예를 들어볼게. 그런 사람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당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네.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그 부정선거론자 아닙니까? 전한길 전강훈 고성국 매운맛이네요. 네. 네. 아니죠? 네. 오케이. 차라리 김건희 할게요. 오케이. 어차피 죽은 시체 부관 잠시만 안돼. 저는 아무튼 그분들하고는 완전 그 결도 다르고 당연히 더 잘못됐다 생각해요. 다만 진실이 덮어지진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분들을 욕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한동훈 대표가 제가 마지막 하나만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거를 역프레임을 걸시더라고. 어떻게? 아니 왜냐면 딴 거 말고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도 그래요. 뭐
민주주의하고 계엄 내가 내 목을 치는 게 지금 내가 계엄에 결국 해제했고 탄핵시켰다고 나를 지금 핍박하는 거냐 이런 식의 말을 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단계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계는 이미 계엄하기 전에 3개월 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냥. 왜 그러는 거예요? 저때 왜 그러는 거예요? 한동훈 전 저도 대표는? 계엄이 잘못된 생각하지만 그걸 왜 여기다 갖다 붙입니까? 이상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바도 아니고 대변인도 아니라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방금 전에 비판을 하고 와가지고 네. 비상계엄이라고까지 얘기하고 민주주의 지키겠다라는 거는 좀 과잉 의식이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셔봤자 제가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니 민주주의는 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말인데 왜 그쵸. 갑자기 계엄을 걸어요 갑자기 이게 그쵸. 무슨 계엄이에요? 그렇죠. 무슨 뭐 정당에서 계엄을 걸 수 있어요? 요건도 없고 법률도 없고 그러니까 비유한 당헌 거죠. 없는데. 비유. 그러니까 그냥 너 그냥 처단하겠다. 장동혁 대표가 자기를 미워하니까 보복하려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라 사살한다. 막 총으로 쏜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를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제명 조치를 취한 거 아니냐. 이것은 비상계엄의 하나의 일종이다. 그렇게 비유한 거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냥 이것도 무슨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때 보였던 모습. 그 찰나의 순간 12월 8일 전까지 한덕수랑 같은 자리에 서기 전까지는 저는 인정합니다. 그건 잊어주세요. 한덕수랑. 그러니까 그 전까지 멋있었어요, 진짜. 그치, 멋있었지. 네, 멋있었고 제가 잠시 고민했어요. 단계 취재도 그만해볼까 이제. 약간 고민하다가 한덕수랑 같은 자리 서는 거 보고 야 이건 안 된다. 이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보면 답답한 게 어떤 거냐면 계속 장동혁 대표가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징계를 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네. 징계 무조건 할 거야. 수위는 모르겠어. 그래서 대충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매우 이걸 낮게 본 사람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빼려고 하나? 이 정도로 봤고 또 그 주로 이제 국힘에서 좀 극우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야? 날려야지. 이 치가 되게 컸거든요. 그럼 징계는 명확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되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형태를 통해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그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과거도 마찬가지야. 맨날 먹방하고 기타 치고 그렇게 해서 정치에서 해결할 문제라면 옛날에 해결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전 대표 스스로가 정치적 능력이 없다. 맞아요. 예. 아쉽지만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좀. 그게 능력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네. 정확히 표현하는. 아쉬움이 있다. 아쉬움이 네, 있다. 아쉬움이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무튼 뭐 이 정도 하시고 저는 아무튼 내일 아침에 이제 최고위에서 의결될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내일 바로 해버린다고? 내일 바로 해요. 왜냐면 그래도 이게 열흘에 주는데 그건 재심. 재심을 청구했을 때 10일. 아니 열흘째에 재심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안 한다고 했지만. 근데 안 한다고 의사표명했잖아요. 했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생각 바뀌어서 10일 후에 할 수 있잖아요. 오늘이나 내일 정도 전화 한 통화 더 해드려야 돼요. 진짜 안 할 생각 있냐고. 기다려보세요. 잠깐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죠 당연히. 네. 근데 오늘 단칼에 바로 내일 한다? 네, 단칼에 잘랐기 오. 때문에. 한 입 갖고 두 말 하면 이제 또 저기서 언론 플레이 해요. 왜 근데 어제는 안 한다네. 상당히 좀 당내 분란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대안과 미래 한 25명 의원들은 별도의 성명을 냈고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도 한동훈 대표 면담해서 너 지금 이럴 때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당협위원장 25명도 너 이러면 안 돼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뭐 언론들도 장동혁 너 정신 차려라 이런 쪽으로 좀 기사의 흐름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네. 내일 아침 사설 칼럼도 그렇죠. 비판적일 것 같아요. 네. 그런 여론과 당내외의 압박을 견딜 수가 있을까? 네. 견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장 소장님 말이 맞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잘못된 언론입니다. 언론들이 몰라서 그래요. 네. 좀 알고 덤벼야지.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 들으니까 바로 김종 박사님 그러잖아요. 제명이 맞다고. 방금 아니, 그건 이제 국민의힘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옆집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막연한 그렇죠. 추측인데. 근데 제한테 얘기 듣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그 상황까지는 정확히 몰랐잖아. 몰랐었던 네. 측면이 이게 있죠. 기자들이 안 써주거든. 저만 혼자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그만해 이제. 아니 근데 아니 또 마무리는 지어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내일 아침 잘 보셔야 돼요. 윤리위가 얘기한 게 여기도 저기 나와 있던데 일반 억제라는 표현 썼잖아요. 네, 디터런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세 가지인데 확실성하고 엄중성하고 신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속성이 있어야 돼. 야, 니네들 이런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정리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얘기를 했으면 내일쯤 결정을 빨리 정리하려고 하겠지. 이게 계속 오래 가게 되면 장동혁 대표 체제 같은 경우도
유탄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니까 빨리 정리하려고 하겠죠. 길게 가지 않고. 그렇죠.